이 책은 믿음에 관한 책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미다스 방식은 단계적 훈련을 통해 믿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당신은 흥미진진한 인생의 새로운 길목에 들어섰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 성공, 그리고 행복이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는 인생 말이다.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다. 1.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2. 자신이 그것을 가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3. 자신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4. 실행에 옮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4번째 항목이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성공 비결의 75%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그렇다. 바로 75%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단지 25%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믿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공 비결의 25%를 차지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신의 정신 자세가 당신과 성공 사이에 놓여 있는 장애물의 75%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루는데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자신을 믿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실패를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렸다. 내 자신이 아닌 남을 비난했다. 미다스 방식은 성공 비결의 대부분은 자신을 믿는 것에 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성공 비결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믿음은 행복과 성공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신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가치를 믿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수만 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이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무의식이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기업인이자 탁월한 판매원을 알고 있다. 외견상으로 보아 그는 자신을 믿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믿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백만장자가 되길 원했다. 또 대기업을 운영하길 원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려는 일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첫 번째 재난은 그를 안 지 1년 만에 생겼다. 그의 사업은 거의 도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나는 그의 불운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러한 재난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그의 수많은 기본적인 실수들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고들이 연발했다. 그는 역경을 딛고 일시적으로 회사를 살려냈다. 이러한 일이 적어도 5번 정도 반복되어 일어났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다. 이러한 일들을 겪는 동안 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그가 자신의 실패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태업하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했다. 그는 실패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성공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무의식적으로 실패에 필요한 수순을 밟기 바빴다. 이 사람은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가 대기업으로부터 큰 주문을 따내려는 것을 보았다. 아주 훌륭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그의 회사와 제품에 만족해했다. 대기업은 1만 파운드 상당의 계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왜 그들이 그와 거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쓸데없는 말을 중언부언함으로써 계약을 틀어지게 했다. 자리에 참석한 경영진들은 노골적으로 지루해하더니 나중에는 계약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로 변해갔다. 한두 명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까지 했다. 간단히 말해 그는 계약을 허공에 날려버렸고 확실한 성공을 실패로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람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일과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설명을 덧붙이려 하다가 사업을 망친 경우를 이해로 든 것이다.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신뢰해야 한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장의 처음에서 말했듯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실제 일은 단지 25%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는 것이 성공의 50%를 차지한다. 스스로 가치가 있음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행운조차 따르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당신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은 긍정적 자아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이런 유형의 믿음을 PSI, 포지티브 셀프 이미지 믿음이라 부른다. 이것은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은 당신의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 믿음은 PSI 믿음을 얻는 것보다 쉽지만 성공 방정식에서는 똑같이 중요한 요소이다. 나는 이것을 I can 믿음이라 부른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수적이다.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가기 전에 이 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PSI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I can 믿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 두 믿음은 매우 다르다. 전자가 훨씬 더 중요하며 얻기 힘들다. 위에서 얘기한 내 친구는 PSI 믿음은 부족했지만 I can 믿음은 있었다. 그가 PSI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은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I can 믿음은 자신이 뭔가를 성취할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은 PSI 믿음의 바탕 위에 있으며 좀 더 지적이며 이성적인 믿음이다. 재미있는 것은 내 친구의 경우 두 번째 믿음이 강해서 그 스스로의 영업력을 진심으로 믿었다. 하지만 PSI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원하는 바를 알고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PSI 믿음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당신이 더 가질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다. I can 믿음은 당신이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고 당신 자신을 설득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두 가지 믿음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다. 메리 그리고 수는 스키 여행을 항상 갈망해왔다. 두 가지 믿음 모두 부족한 메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자. 메리, 스키 여행에 가고 싶지만 집에 할 일이 많아. 개 먹이도 주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혼자만 휴가를 가는 건 너무 이기적이야. 어쨌든 난 아직 스키를 잘 못하고 잘 타게 되지도 않을 거야. 실제 메시지. 내 욕구는 개를 돌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나는 스키 여행에 갈 수 없어. 메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써야 돼. 나는 휴가 갈 자격이 없어. 논리적인 대화나 설명이 메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수는 I can 믿음이 부족하다. 그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수, 휴가 좋은 생각이야.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난 휴가 갈 자격이 있어. 얘들은 외할머니 댁에 가 있으면 돼. 친정엄마가 얘들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변화를 주는 건 애들에게도 좋을 거야. 그런데 휴가로 스키 여행을 가야만 하나? 스키를 타려면 건장한 근육질이어야 되지 않나? 실제 메시지. 나는 내 자신을 좋게 생각해. 그리고 이 휴가를 갈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내 능력은 의문이야. 스키를 타는 건 처음이라 조금 무서운데. 그러나 수의 상황은 다르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설득과 확신이다. 아마 내가
스키장에는 초급 코스와 초보자를 위한 강좌, 그리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스키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아마도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성적 논지를 제시함으로써 수의 아이캔 믿음을 북돋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PSI 믿음은 당신 자신에 대한 느낌 그리고 감정에 관련되어 있으며 논리적 논쟁을 통해 쉽게 개발되지 않는다. 반면 아이캔 믿음은 더 이성적이며 논리적 논쟁에 열려 있다. 메리와 수가 전하는 메시지의 차이에 주목하라. 메리,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수, 나는 할 수 없어. 이 둘은 아주 다른 말이다. 또한 내가 이성적인 대화로 수를 설득시킬 수 있었음에 주목하라. PSI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논지를 펼치더라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당신의 긍정적 감정을 한치도 증진시킬 수 없다. PSI 믿음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이성적 논의나 독서 또는 토론을 통해 PSI 믿음을 증진시킬 수는 없다.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좋은 것들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실패한다. PSI 믿음과 아이캔 믿음 모두를 갖고 있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다. 바로 절반이다. PSI를 성공을 이룰 초석이라 생각하라.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려 하지 않듯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위에 성공을 쌓을 수 없다. 어떻게 부정적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변화는 자신이 인생을 충분히 즐길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을 때 생긴다. 답은 당신이 부정적 자아 이미지를 형성했을 때 썼던 것과 같은 도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사유, 논리, 그리고 합리화가 아니라 느낌, 감정, 그리고 상상력이다. 결국 이것으로 부정적 자아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당신의 PSI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린 시절 당신이 들었던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섞인 어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친구가 말 한마디 안 하고도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줌으로써 당신의 PSI를 증진시킬 수 있다. 당신의 PSI는 길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미소를 지으며 오늘 너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서 정말 반갑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도 증진될 수 있다. 당신의 무의식이 말을 거부하고 느낌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필터라고 생각하라. 긍정적인 느낌과 감정은 PSI를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은 PSI를 감소시킨다.
다음은 당신의 PSI를 증진시키는 비결이다. 1단계 부정적인 영향 제거하기. 매일 많은 부정적 감정과 느낌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해 이 단계를 집어넣었다. 우리는 대개 오래전에 학업을 마쳤고 유년기가 불행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우리가 한 달 또는 인생 전반에 걸쳐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다음의 두 부류에 속한다. 1. 아직도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 2. 불행한 결혼 또는 인간관계에 얽힌 사람. 이 두 부류 중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만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주 불행한 관계가 계속될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관계를 청산하라. 행복과 성공을 얻으려면 우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없애야 한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2단계 좋은 아침.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당신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그렇게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기적적으로 당신의 PSI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우리의 등을 두드려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우리 스스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욕실에 들어가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크게 미소 지으며 안녕, 정말 멋있는데? 라고 가능한 크게 말하라. 그리고 당신을 향한 따뜻한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랑을 느끼며 진정한 감정을 이끌어내라. 이 단계는 수년간의 시험을 거쳐 PSI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훈련은 당신의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것이 PSI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 간에 믿음의 끈을 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PSI를 높이게 된다. 과거의 저주를 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내가 이 방법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2주 정도 이상하게 느꼈었다. 그 이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으며 점차적으로 내 PSI가 증진되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 약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라. 이를 적어도 한 달간 실행하도록 자신과 약속하라. 그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것이다. 3단계 자신을 대접하라. 당신은 어떤가? 자기 자신을 거의 대접하지 않는 부류인가? 자, 이제 이를 바꿀 시간이다. 우리 사회는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죄책감마저 느끼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을 함께 사기도 한다. 왜 그러는가? 간단하다. 그들은 낮은 PSI를 갖고 있어 스스로가 그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여기서 지속적인 이기심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정한 이타주의가 아닌 부정적 자아 이미지에 바탕을 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는 자신감의 결여로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시간, 노력, 그리고 돈을 씀으로 해서 PSI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PSI를 증진시킬 때까지만 이기적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기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은지 판단하고 당신의 행동을 그것에 맞추어 조절하라. 당신이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할 때 그들 또한 당신을 더 존중할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자신을 돌보고 항상 자신을 나중이 아니라 앞에 두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 스스로에게 친절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가치를 믿기 시작하며 PSI가 증진될 것이다. 결국 자신을 대접하면 당신은 분명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4단계 자신에 대해 좋은 생각하기. 자투리 시간이 나면 아침 인사 훈련에서와 비슷한 마음 자세로 자신의 무의식을 마음속으로 맞이한다. 그리고 친절한, 사랑스러운, 그리고 도와주려는 생각을 무의식에 보낸다. 실제 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생각 뒤에 있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의 목표는 무의식과의 조화로운 동료의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감정의 자세는 아주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은 너와 나,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한다와 같은 것이다. 나는 차를 몰면서 이 훈련을 한다.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를 제대로 자주 하면 커다란 결실을 거둘 것이다. 성공하기 전에 반드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라.